자본 1-1 171페이지 제2절 유통수단 가. 상품의 형태 변화. 이미 보았듯이 상품의 교환 과정은 모순되고 상호 배제적인 관계들을 포함한다. 상품의 상품과 화폐로의 분화는 이들 모순을 지향하지는 못하지만 이들 모순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물체가 끊임없이 다른 한 물체를 향해 다가가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타원은 이러한 모순이 실현되면서 동시에 해결되는 운동 형태의 하나이다. 교환 과정은 상품을 그것이 사용가치가 아닌 사람의 손에서 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신진대사이다. 한 유용노동의 산물이 다른 유용노동의 산물과 대체되는 것이다. 일단 사용가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소에 도착하고 나면 상품은 상품 교환의 영역에서 소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자의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과정을 형태의 측면에서, 즉 사회적 신진대사를 매개하는 상품들의 형태 변화 또는 메타모포시스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형태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불충분한 것은 가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한 상품의 형태 변화가 늘 보통의 상품과 화폐 상품이라는 두 상품 사이의 교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상품과 금의 교환이라는 그 소재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마땅히 보아야 할 내용, 곧 이들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즉,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금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모든 상품이 자신들의 가격을 금으로 표현할 때에 금이야말로 화폐 형태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처음의 상품은 금이나 다른 어떤 상품과도 섞이지 않은 채 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교환 과정에 들어온다. 그런데 다음 교환 과정은 상품을 상품과 화폐로 이중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상품 내부의 대립인 사용가치와 가치 간의 대립을 외적인 대립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 대립에서 상품은 사용가치로, 화폐는 교환가치로 마주선다. 다른 한편 이 대립의 양쪽은 모두 상품, 즉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체이다. 그러나 이들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구별의 통일은 대립의 양쪽 모두에게서 역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럼으로써 이들 양쪽 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대립의 한쪽에 자리한 상품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사용가치이며 그것의 가치는 가격을 통해 단지 관념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마주하고서 있는 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반대로 대립의 다른 쪽에 서 있는 금은 그 물적 성질에서 가치 재료, 즉 화폐로 간주된다. 따라서 금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교환 가치이다. 금의 사용 가치는
갖가지 상대적 가치 표현을 통해서 단지 관념적인 모습만을 띠게 되는데 이때 금과 대립하는, 즉 금을 통해서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상품은 반대로 사용가치의 모습을 띠게 된다. 상품의 이런 온갖 대립적인 형태가 상품의 효과 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운동 형태들이다. 이제 어떤 상품 소유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아마포 제조업자와 함께 교환 과정의 무대인 상품 시장으로 가보자. 그의 상품인 아마포 20잔은 가격이 20파운드 스털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는 먼저 이것을 20파운드와 교환한다. 그리고 선량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은 단지 상품 가치의 담지자일 뿐인 아마포 섬유는 자신의 가치 형태인 금과 교환되면서 양도되고 이 가치 형태도 다시 다른 상품 성경과 교환되면서 양도되었는데 이제 이 성경은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의 집안에서 사용가치로서 신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상품과 교환 과정은 서로 대립하면서 동시에 서로 보완하는 두 개의 형태 변화, 상품에서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에서 상품으로서의 재전화로 이루어진다. 이들 형태 변화의 두 국면은 모두 상품 소유자의 거래 내용, 판매, 곧 상품의 화폐화의 교환과 구매, 곧 화폐의 상품과의 교환, 그리고 이들 두 행위의 통일, 곧 구매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한다. 이제 아마포 섬유 제조자가 거래한 최종 결과를 음미해 본다면 그는 아마포 섬유 대신 성경을 갖게 되었다. 즉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상품 대신 가치는 동일하지만 유용성이 다른 상품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그 밖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도 손에 넣는다. 그의 처지에서 보면 전체 과정은 오로지 그의 노동생산물과 타인의 노동생산물 간의 교환, 다시 말해 생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상품의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에서 화폐, 화폐에서 상품, W에서 G, G에서 W. 이 물적 내용으로 본다면 이 운동은 W에서 W, 곧 상품과 상품이 교환이 되며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 대사이다. 결과물이 얻어지고 나면 과정 그 자체는 소멸해버린다. W에서 G, 상품의 제1 형태 변화 또는 판매, 상품 가치가 상품의 육신에서 금의 육신으로 건너뛰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목숨을 건 도약이다. 이 도약에서 실패하면 상품이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상품 소유자는 확실히 심한 타격을 받는다. 사회적 분업은 그의 노동을 일면적으로 보는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의 욕망을 다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오로지 교환 가치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오직 화폐를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유효한 등가 형태를 취하는데 바로 이 화폐는 타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상품은 무엇보다도 먼저 화폐 소유자에게 사용 가치여야만 한다.
따라서 상품에 지출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그의 노동은 사회적 분업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발생적 생산 조직이어서 그 조직망은 상품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은 새로 생겨난 욕망을 만족시키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새로운 노동 양식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어제까지는 아직 한 사람의 상품 생산자가 맡던 많은 기능 가운데 하나였던 어떤 특수한 작업이 오늘은 그 연관에서 분리되어 그 부분 생산물을 독립된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보내게 된다. 이러한 분리 과정을 위한 갖가지 상황이 벌써 성숙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생산물은 어떤 하나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내일은 그 생산물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유사한 종류의 생산물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 우리의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의 경우처럼 노동이 사회적 분업에 공인된 한 부분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아마포 섬유 20자의 사용 가치가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니다. 아마포 섬유에 대한 사회적 욕망에는 다른 모든 사회적 욕망과 마찬가지로 그 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미 경쟁 상태의 다른 아마포 섬유 제조자들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면 우리가 얘기한 아마포 제조업자의 생산물은 과잉이 되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물론 선물이라면 그것을 싫다고 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령 그의 생산물의 사용 가치가 보장되고 그래서 화폐가 상품에 이끌려서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한번. 그러나 가령 그의 생산물의 사용 가치가 보장되고 그래서 화폐가 상품에 이끌려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제는 얼마만큼의 화폐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 답은 물론 이미 상품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 가격에 따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품 소유자가 범하기 쉬운 순수하게 주관적인 계산착오, 그래서 시장에서 곧 객관적으로 정정되는 계산착오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 시간만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품의 가격은 거기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량의 화폐 명칭일 뿐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던 아마포 직물업은 생산 조건이 우리가 얘기한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의 동의 없이 그가 모르는 사이 갑자기 변해버렸다고 하자. 이제까지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한자의 아마포 섬유를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어떤 것이 오늘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폐 소유자가
우리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의 다른 경쟁자들의 가격표를 인용하면서 열심히 입증해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아마포 제조업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이 생산에는 많은 직물업자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온 모든 아마포가 단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아마포 섬유를 모두 합치면 거기에는 여분으로 지출된 노동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만약 시장의 크기가 아마포 섬유 총량의 한 자당 2실링이라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작다면, 시장의 크기가 아마포 총량을 한 자당 2실링이라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작다면 그것은 사회적 총 노동 시간에 지나지 않는 그것은 사회의 총 노동 시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아마포 제조업에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각 아마포 제조업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산물의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함께 붙잡히면 죽는다는 독일의 속담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장에 나온 모든 아마포는 하나의 거래 물품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느 것도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아마포 일자의 가치는 한자의 가치는 동일한 인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 같은 양으로 물상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알다시피 상품은 화폐를 사랑하지만 참된 사랑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분업체계 속에서 사회의 신체 부위가 어떻게 해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생산 조직의 양적 편성은 그 질적 편성과 마찬가지로 자연 발생적이며 우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품 소유자들은 그들을 독립된 사적 생산자로 만드는 이러한 분업이 사회적 생산 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그들 사이의 관계도 또한 그들 자신에게 독립된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이 상호 독립성의 전반적인 물적 의존체에 의해 보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분업은 노동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그럼으로써 노동생산물이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동시에 분업은 이 실체 전화의 성공 여부를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현상을 순수한 형태로 고찰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또한 그렇게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어 상품이 안 팔리는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형태 변화는 그 과정에서 가치 크기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긴 할지 몰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쪽 상품 소유자에게서는 자신의 상품이 금으로 대체되고 다른 쪽 상품 소유자에게는 상품이 그의 금을 대체한다. 명백한 현상은 상품과 금, 예컨대 아마포 섬유 20자와 2파운드의 교환, 소유주 또는 위치의 변경이다.
그런데 상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자신의 일반적인 가치의 모습과 교환된다. 그리고 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자신의 사용 가치와 특수한 형태와 교환된다. 왜 금은 아마포 섬유에 대해서 화폐로서 마주서는가? 자신의 사용 가치의 특수한 형태와 교환된다. 다시 한번. 금은 아마포에 대해서 화폐로서 마주하는가? 왜? 2파운드라는 아마포의 가격은 또는 아마포의 화폐 명칭은 다시 한번 2파운드라는 아마포의 가격이 이미 아마포를 화폐로서의 금과 관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원래의 형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은 상품의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품의 사용 가치가 상품의 가격을 통해 단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금은 현실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때문에 상품 가격 또는 단지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상품의 가치 형태의 실현은 동시에 화폐의 단지 관념적일 뿐인 사용가치의 실현이며 상품의 화폐로서의 전환은 동시에 화폐의 상품으로서의 전환이기도 하다. 이 하나의 과정은 양면적인 과정으로 상품 소유자 쪽에서는 판매이며 반대편인 화폐 소유자 쪽에서는 구매이다. 바꾸어 말해 판매는 구매이고 W에서 G는 동시에 G에서 W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경제관계는 상품 소유자들의 관계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타인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타인의 노동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 소유자가 다른 상품 소유자에게 화폐 소유자로서 마주설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의 노동 생산물이 본래부터 화폐 형태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금과 같은 화폐 재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자신의 상품이 이미 껍질을 벗고 본래의 사용가치 형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이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먼저 어디선가 상품 시장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곳은 바로 금의 원산지이며 거기에서 금은 직접적인 노동 생산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다른 노동 생산물과 교환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금은 항상 실현된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금의 원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금과 상품 간의 교환을 제외하면 어떤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도 금은 그가 양도한 상품의 전화된 모습이며 판매의 산물이다. W에서 G라는 제1 형태 변화. 금이 관념적인 화폐 또는 가치 척도가 된 것은 모든 상품이 자신들의 가치를 금으로 측정하고 그리하여 금을 자신의 사용 가치 형태와 반대되는 머릿속의 형태,
즉 가치 형태로 삼기 때문이다. 금이 실제로 화폐가 되는 것은 모든 상품이 자신들을 양도함으로써 금을 자신들의 양도된 또는 전화된 사용가치의 모습으로 삼고 따라서 자신들의 현실적 가치 형태로 삼기 때문이다. 그 가치 형태를 통해서 상품은 자신의 본래적인 사용가치의 흔적과 그것을 만들어낸 특수한 유용 노동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동질적인 인간 노동을 똑같은 사회적 형태로 물상화시켜버린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화폐를 보아도 그것이 어떤 상품에서 전화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상품은 그 화폐 형태에서는 다른 상품과 똑같아 보인다. 따라서 쓰레기는 화폐가 아니지만 화폐는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의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가 다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고 얻은 두 잎의 금화가 1쿼터에 미리 전화한 모습이라고 가정하자. 아마포의 판매, 즉 W에서 G는 동시에 그것의 구매, 즉 G에서 W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마포의 판매에서 시작하는 과정은 그 대립물인 성경의 구매로 종결되는 하나의 운동이며 또한 아마포의 구매로 끝나는 과정은 그 대립물인 미래 판매에서 시작된 하나의 운동이기도 하다. W에서 G, G에서 W, 아마포에서 화폐, 화폐에서 성경의 제1단계는 W에서 G, 아마포에서 화폐는 동시에 G에서 W, 화폐에서 아마포이며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운동 W에서 G, G에서 W, 밀에서 화폐에서 아마포의 마지막 단계이다. 한 상품의 제1 형태 변화, 즉 상품 형태에서 화폐로의 전환은 늘 동시에 다른 한 상품의 제2의 대립적인 형태 변화, 즉 화폐 상태에서의 상품으로의 재전환이다. G에서 W, 상품의 제2 형태 변화 또는 최종적인 형태 변화 또는 구매.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에 전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양도 가능한 상품이다. 화폐는 모든 가격을 반대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읽어주며 또한 모든 상품을 통해 자신을 비춤으로써 상품의 몸을 자신이 상품이 되는 데 필요한 재료로 이용한다. 동시에 그 상품의 가격은 화폐의 전화 능력의 한도, 즉 화폐 자신의 양을 나타낸다. 상품은 그것이 화폐가 되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화폐를 모아도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소유자 속에 손에 들어왔는지 또는 무엇이 그것을 전화했는지 알 수 없다. 어디에서 온 것이든 화폐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화폐는 한편으로 판매된 상품을 대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대표한다. G에서 W, 곧 구매는 동시에 판매, 곧 W에서 G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마지막 형태 변화는 동시에 다른 어떤 상품의 최초의 형태 변화이다. 우리의 아마포 제조업자에게서 그의 상품의 생애는 그가 2파운드를 재전화시킨 성경에서 끝난다.
그러나 성경 판매자는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이 파운드를 위스키로 바꾼다. G에서 W, 즉 W에서 G에서 W, 아마포에서 화폐에서 성경의 마지막 형태 변화는 동시에 W에서 G, 즉 W에서 G에서 W, 성경에서 화폐에서 위스키의 제1단계이다. 상품 생산자는 한 가지 생산물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종종 그것을 대량으로 판매하지만 반면 그의 욕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는 실현된 가격, 즉 손으로 들어온 화폐액을 끊임없이 다수의 구매로 분산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하나의 판매는 여러 상품에 대한 수많은 구매로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한 상품의 최종적인 형태 변화는 다른 여러 상품의 제1형태 변화를 합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한 상품, 예를 들어 아마포 섬유의 전체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형태 변화가 두 개의 대립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운동, W에서 G와 G에서 W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상품의 이 두 가지 대립적인 형태 변화는 상품 소유자가 행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그가 수행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경제적 역할을 통해 반영된다. 판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판매자가 되고 구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구매자가 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 변화에도 상품의 두 형태인 상품 형태와 화폐 형태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 소유자에게는 그가 판매자일 때는 다른 구매자가 상대이며 그가 구매자일 때는 다른 판매자가 상대이다. 동일한 상품이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의 형태 변화를 차례로 통과하여 상품에서 화폐가 되었다가 다시 화폐에서 상품이 되는 것처럼 같은 상품 소유자는 역할을 바꾸어가며 판매자가 되었다가 다시 구매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는 결코 고정된 배역이 아니며 상품 유통 속에서 끊임없이 그 등장인물이 바뀌는 배역이다. 한 상품의 전체 형태 변화는 가장 단순한 형태일 때 4개의 극과 3명의 등장인물을 필요로 한다. 먼저 상품에는 그 가치 형태로서의 화폐가 상대로 등장하지만 이 화폐는 건너편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서 엄연히 실제 현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리하여 상품 소유자는 화폐 소유자를 상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상품이 화폐로 전환하고 나면 그 화폐는 상품의 일시적인 등가 형태가 되며 이 등가 형태의 사용가치나 내용은 이쪽 편의 다른 상품 속에 존재하게 된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다. 다시 이리하여 상품 소유자는 화폐 소유자를 상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상품이 화폐로 전환하고 나면 그 화폐는 상품의 일시적인 등가 형태가 되며 이 등가 형태의 사용가치가 내용은
위쪽 편의 다른 상품 속에 존재하게 된다. 상품의 제1 형태 변화가 도달하는 종점인 화폐는 동시에 상품의 제2 형태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하여 제1막의 판매자는 제2막에서 구매자가 되며 이 제2막에서의 제3의 상품 소유자가 그의 판매자로 등장한다. 상품의 형태 변화에서 서로 역의 형태를 취하는 두 운동 단계는 상품 형태의 탈피, 상품 형태로의 복귀라는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상품 그 자체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격으로 규정된다. 상품 소유자에게서 상품은 출발점에서는 사용가치가 아니지만 종점에서는 사용가치이다. 이리하여 화폐는 처음에는 상품이 형태 변화한 결과물인 가치의 결정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상품의 단순한 등가 형태로 녹아버리게 된다. 한 상품의 순환을 이루는 두 번의 형태 변화는 동시에 다른 두 상품의 역방향으로의 부분 형태 변화를 이룬다. 이 상품 아마포가 자신의 형태 변화 과정을 시작하면 그와 함께 다른 한 상품 밀의 전체 형태 변화가 종결된다. 이 제1 형태 변화, 즉 판매에서 아마포는 몸소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반면 아마포는 자신의 육신을 옮겨 담는 황금 번데기를 통해서 제3의 상품의 제1 형태 변화를 종결시킨다. 이리하여 한 상품의 형태 변화 과정이 그려내는 순환은 다른 상품의 순환과 깊숙이 연루된다. 이 전체 과정은 상품 유통으로 나타난다. 상품 유통은 형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직접적 생산물 교환과는 다르다. 그 진행 과정을 잠깐만 다시 되돌아보자. 아마포 섬유 제조업자는 분명 아마포와 성경을, 즉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오로지 그에게만 진실이다.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것, 위스키를 더 좋아하는 성경 판매자는 성경을 아마포와 교환할 생각이 없었고 아마포 제조업자도 자신의 아마포를 밀과 교환할 생각이 없었다. B가 가진 상품이 A가 가진 상품으로 교체되기는 하지만 A와 B는 직접 서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실제로 A와 B가 서로 상대편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상품 유통에서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상품 유통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품 교환이 직접적 생산물 교환의 개인적이고 국지적인 한계를 깨뜨리면서 인간 노동의 신진대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한 교환 당사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회적 관계의 전체 연결망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보게 된다. 아마포 제조업자가 아마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이 이미 밀을 팔았기 때문이고 애주가가 성경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포 제조업자가 아마포를 이미 팔았기 때문이며 양조업자가 위스키를 팔 수 있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수를 성경을 팔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과정은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가치의 위치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소멸되어 버리지 않는다. 화폐는 한 상품의 형태 변화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늘 상품이 비워주는 유통의 빈자리를 찾아가 자리를 잡는다. 예를 들면 아마포의 전체 형태 변화, 즉 아마포에서 화폐에서 성경 과정에서는 아마포가 제일 먼저 유통에서 탈락하고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그 다음에는 성경이 유통에서 탈락하고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상품에 의한 상품의 교체는 동시에 제3자의 손에 화폐 상품을 쥐어준다. 유통은 끊임없이 화폐를 분주하게 만든다. 모든 판매가 구매이며 또한 모든 구매가 판매라는 것을 이유로 상품 유통이 반드시 판매와 구매 간의 균형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만일 이 주장의 의미가 실제로 수행되는 판매 횟수와 구매 횟수가 동일하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동어 반복일 뿐이다. 이 주장에 실제로 입증하려는 것은 판매자가 자신의 구매자를 시장으로 데려온다는 것이다. 판매와 구매는 서로 마주보는 두 명의 인물, 곧 상품 소유자와 화폐 소유자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이다. 그것들은 서로 대립된 행동을 이루기는 하지만 똑같은 한 사람이 수행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판매와 구매의 동일성은 만일 상품이 유통이라는 연금술의 용광로에 투입되어 화폐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즉 상품 소유자들로부터 판매되지 못하고 따라서 화폐 소유자들로부터 구매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 동일성은 교환 과정이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은 상품 생애의 한 시기, 하나의 휴지기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한 시기를 이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상품의 제1 형태 변화는 판매자이자 동시에 구매이므로 상품의 제1 형태 변화는 판매이자 동시에 구매이므로 이들 두 과정은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상품을 얻는다. 다른 누군가가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판매했다고 해서 모두가 곧바로 구매를 할 필요는 없다. 유통은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의 시간적, 공간적, 개인적 한계를 타파하는데 이런 타파의 과정은 바로 이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 내부에 존재하는 두 과정, 즉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 생산물을 인수하는 과정, 그 과정 사이에 직접적인 동일성을 판매와 구매라는 대립 형태로 분열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독립해서 서로 대립해 있는 이들 두 과정이 하나의 내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들 두 과정의 내적인 통일이 외적인 대립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서로 보완하면서 내적으로 존재해 있는 이들 모두의 외적인 대립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내적인 통일성은 공황을
통하여 폭력적인 형태로 관철된다.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 사적 노동이 동시에 사회적 노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립, 특수한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추상적 일반적 노동으로 간주되는 대립, 물적 존재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화라는 대립. 이런 내재적 모순은 상품의 형태 변화가 빚어내는 갖가지 대립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운동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이들 형태는 이미 공황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실제 현실로 발전하려면 단순 상품 유통 수준에서는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들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상품 유통의 매개자로서 화폐는 유통수단이라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